안녕하십니까, 정관입니다. 그동안 국시 관련 영상 등을 통해서 병행로와 이론로의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는 문제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원래 비슷한 이야기를 한 작년에 만든 영상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내용을 칼무리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드는 영상입니다. 모의고사 150 이상 나오는 분들은 중간까지만 보고 공부하러 가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150 밑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라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라 그래서 과목별 문제집 이런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의고사 문제집을 푼다, 맞춰본다, 오답을 공부한다, 필요한 것은 외운다. 끝입니다. 자, 문제러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의고사 문제집 한두 권만 죽어라 계속 푼다. 출시된 문제집은 전부 다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사고 풀고를 반복을 한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러 스타일의 공통되는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골라서 맞추고 틀렸는지 문제집에 표시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문제러 1, 문제러 2 둘 다 똑같습니다. 보기에 표시하지 마세요. 보기에 표시할 때는 문제집을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입니다. 국시 일주일 전쯤?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대신에 작게 표시하세요. 표시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알고 푼 것은 아무 표시 없이 지나가면 됩니다. 답을 고를 수는 있는데 잘 모르는 거다, 아예 모르고 찍다시피 한 문제다, 그러면 작게 그어주세요. 찍. 채점하려면 내가 뭘 골랐는지 알아야 하죠. OMR 마킹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이나 연습장에 적으세요. 이렇게. 전부 다 풀고 나서 채점을 합니다. 알고 푸는 문제가 맞았다면 동그라미만 남을 겁니다. 모르고 푼 건데 맞았네? 그러면은 아까 그은 찍에 반원을 그리세요. 세모도 괜찮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풀 때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표시예요. 이번엔 맞았는데 다음엔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모르고 풀고 틀렸다. 이거는 찍에 찍, X표를 만들어줘요. 다음번엔 또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꼭 공부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결과인 모의고사 전체 점수, 과목별 점수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잘 메모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점수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내 합격 가능성의 여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채점이 끝났으면 오답 공부를 시작하세요. 문제집 뒤 해설집을 펴시고요. 이번에 푸른 문제집과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이런 요약집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꺼내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은 모의고사다. 그럼 해설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세요. 알고 맞춘 문제 해설도 한 번은 보면 좋습니다. 해설을 읽어보면서 진짜 알고 맞춘 건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얻어 걸린 것은 아닌지 재확인하세요. 틀린 문제는 무조건 해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답을 고르는 문제였다면 오답 보기 이후에 다른 보기는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오답 해설만 잘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다면 정답 보기 이외에 다른 보기는 틀린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보기 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정답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공부를 한번 잘 해놓으면 오답 고르는 문제 3, 4개 공부한 효과가 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해설을 살펴보는데 해설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까 준비한 같은 출판사 요약집이나 다른 출판사 것이라도 괜찮으니 한 권짜리 요약집이 있다면 그 부분만 찾아서 같이 공부하세요. 봐도 모르겠거나 이건 꼭 중요하다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외우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설집에 작게 적거나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칸이 모자르면 빈 노트에 적거나 복사해서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해설집이 나만의 요약집, 나만의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문제집을 다 풀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문제를 2번씩 풀게 된다면 옆에 저번에 풀고 채점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겠죠. 동그라미, 반원, X. 동그라미는 저번에 맞춘 문제니까 가볍게 풀고 넘어가세요. 반원은 저번에 틀릴 뻔했으나 맞춘 문제잖아요. 신중히 답을 골라줍시다. 저번에 해설 보고 공부한 내용 잘 떠올려서 말이죠. X는 이번에 또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저번에 해설 보고 공부한 내용을 잘 떠올려서 신중히 답을 골라주세요. 방심하면 안 돼요. 물론 첫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저번에 표시한 것 옆에 작게 말이죠. 알고 풀었으면 그냥 지나가고 긴가민가하거나 모르고 풀었으면 찍. 저번과 같은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맞췄으면 동그라미만 남게 돼요. 저번 표시 옆에 긴가민가한데 맞췄으면 반원이 남을 거고 어쨌건 틀렸으면 X가 남을 겁니다. 채점 후 점수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해설을 꺼내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보다 보면 두 번 다 동그라미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해설을 안 해봐도 됩니다.
두 번이나 맞출 정도로 잘 아는 거니까. 저번엔 맞췄는데 이번엔 틀렸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설 공부를 통해 다음번엔 안 틀리도록 준비를 하세요. 틀린 건데 또 틀렸다. 저번 오답 공부한 게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점수를 어디다 적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거냐?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 무난히 합격하겠는데? 난 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락을 피하기 위한 약점 보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약점을 파악할 때 이 점수 추이표를 보면 돼요. 과락이 간당간당하게 나오거나 점수의 편차가 큰 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목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푼 문제들에서 해당 과목을 쭉 훑어보면은 지금까지 문제품 표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틀렸던 것들 위주, 두 번 틀렸던 것들은 특히 주중임에서 다시 공부를 하면은 약점이 보완이 되는 거죠. 자, 활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수가 잘 안 오르거나 갑자기 멘붕에 빠질 때가 최소 한두 번이 와요. 그때 이 점수 추이표를 살펴보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조금씩 점수가 오르고 있구나, 시작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구나,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얻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문제로 방식 두 가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 어느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마음에 가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두 번만 죽어라 계속 푼다. 마음에 드는 문제집 혹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하나 집어듭니다. 방금 설명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해설 보고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국시 공부 기간 내내 한두 번으로만 끝나는 거죠. 이 방식에는 특히 아까 이야기했었던 보기들까지 공부하는 방법,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몇 명과 사회에 나와서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전부 좋은 국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여유있게 국시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일단 죽어라 문제집 사고 풀고 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집을 여러 권을 사고 풀고 공부하고 반복하는 건데 이거를 속도전으로 돌려서 문제 푸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정말 다양한 문제들과 많은 해설들을 살펴보면서 다채로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비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중 뭐가 더 좋다는 없습니다. 본인 스타일이나 성향,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 끄고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남은 기간 동안 자만해서 공부를 손에서 놓고 놀지만 않으면 돼요. 꾸준히만 공부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국시 일주일 전 영상에서 다시 뵐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이제 남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점수 150 이하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 역시 국시를 앞두고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국시 한 달 전 모의고사 점수가 110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마음이 어떤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실수하시는 게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론부터 봐야 해. 한 번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 영상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문제부터 풀고 해설로 이론을 공부하세요. 이론 요약집을 한번 풀는데 보통 시간이 최소 3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이론 중요 포인트, 기출 포인트 이런 거 외우면서 지나가면 빨리 해도 한 바퀴 돌리는데 2주가 넘게 걸려요. 국시는 문제풀이 시험입니다. 공부한 이론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요령을 깨우쳐야 되는데 전체 이론을 한두 번 본 것 가지고는 점수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물론 시작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금방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합격각이 안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문제 다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틀린 문제만큼 해설 많이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해답 보면서 오답을 확인하는 게 이론서를 읽고 외우는 것보다 기본 개념 잡기가 훨씬 빨라요. 물론 국시 합격하고 신규 간호사로 일하려면 착실하고 꾸준하게 국시 이론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국시 이론 공부 제대로 하면 임상에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 100, 120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도움될 거 생각하고 이론 볼 거예요? 아니죠. 당장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작년에 제 국시 영상에 댓글 단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국시 한 달 전에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봐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그걸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이론을 너무 모른다고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겠대요. 뭐 사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국시 2주 전인가 댓글을 또 남기시더라고요. 망한 것 같다고. 2주 동안 이론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 10점 올려서 130이래요. 국시 2주 전에. 뭐 그 다음은 찾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합격하셨길 빕니다.
지금 합격과가 안 나오는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고 여유 부릴 틈이 없어요.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한 달 추가로 공부하세요. 제발 국시 합격해주세요. 그럼 고민할 시간에 불안해할 시간에 문제 한두 문제 더 들고 해설을 한 번 더 보세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시 전날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국시 날에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추가로 공부했던 게 결국 결과로 터지더라고요. 제가 사기꾼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 말이 진리고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제 말대로 해서 100% 합격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가 별로인 것 같으면은 다른 분들 이야기 찾아서 듣고 보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했잖아요.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치열하게 후회 없이 공부하셔서 부디 꼭 합격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괴로운 한 달이겠지만 잘 버텨내실 거라고,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선생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또 다른 요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을 빌며 대치내시